자, 지수 이제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췄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 저점 찍을 것 같고요. 무너지는 장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듯이 자, 2900선에서 벌써 4번에 걸쳐서 바닥을 찍은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3000선 위에까지 올라서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3000선 위에까지 올라서게 되면 시장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힘들지만 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미미하게 3000선 위에 올라설 걸로 일단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현재 구간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최악의 상황보다는 최선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모든 매매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위기가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오히려 기회의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봐야 된다 라는 그런 시각이니까 차분히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수는 이렇게 이제 계속 횡보 장세가 나오고 미미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자,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 물론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호재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이렇게 지수가 횡보하는 와중에도 미미하게 가랑비 옷 젖듯이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장세가 바로 그런 장세입니다. 지수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평가되고 성장성 있고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시세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시장이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지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승부를 걸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릴 건데,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 이제 모두 투어, 그 다음에 참조원 여행 같은 종목들 이제 주가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철강주들도 자, 오늘 전체로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자, 오늘 동반 반등이 좀 나왔죠.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동국제강은 약보합선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포스코, 현대제철, KG, 동부제철 이런 종목들은 소폭 강보합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수급 동향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자, 외국인들은 이렇게 선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누릅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1150억 또 매수하죠. 그동안 물량을 털었던 기관들마저도 이제 투신권이 270억 정도, 연기금이 238억 정도, 사모펀드도 473억 정도 적극적으로 매수합니다. 투신권은 그동안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연기금과 이제 사모펀드까지 이제 코스피 종목에 대한 매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가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증권시장은 이 코스피 시장이 장을 주도할 겁니다. 코스피 시장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코스피 종목들에 대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살아있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또 오늘도 2270억 매도입니다. 기관들도 전체로 303억 정도 매도가 나와요. 투신권은 소량 매수는 들어오는데 연기금이라든가 다른 쪽은 매도가 나오고요. 투신권들도 오늘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그동안 코스닥에서 투신권들도 대체적으로 매도가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도 코스닥에 대해서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 시장을 계속 누르고 코스피 종목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증권시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도 코스닥 종목을 털고 코스피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고, 그 선두에는 분명히 이제 철강주가 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지금 현대제철이 신고가 나오고 있고, 또 포스코도 지금 오늘 강보합 정도 유지가 되면서 그래도 신고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만 지금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면서 조금 약보합 선세가 나오고 있는데 더 밀리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추세가 흐름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들은 분명히 앞으로 코스피 시장이 살아나고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한 호재가 등장하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장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철강주들은 분명히 그 선두에서 중국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이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철강주들은 계속 강조입니다만 현대철과 동국제강을 선두로 해서 동부제철, 세아베스트, 세아제강, 포스코항판 등 철강주들은 쉽게 포기할 만한 종목들은 아니다. 추세가 분명히 살아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지간해서는 철강주들은 승부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렇게 보자라는 얘기 해드리고, 자, 그리고 오늘 부각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그 다음에 오늘 파라다이스 겔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카지노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여기죠. 기움증권이 롯데관광 개별에 대해서 목표가는 29,000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단 오늘 카지노 관련된 반등을 좀 이끌어낸 그런 형태고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된 반등을 좀 이끌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자,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반등 포인트라든가 반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명히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영국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2만 명대, 이제 곧 그러면서도 오히려 엔데믹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예. 사망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전문가들은 인구 95%가 항체를 보이면서 조만간에 이제 그 엔데믹에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대규모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봉쇄 조치를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자체가 치명률이 낮기 때문이죠. 남아공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한순간에 확 꺾였습니다. 오미크론까지 걸리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나서부터는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드는, 그리고 오미크론의 증상 자체가 중증 환자로 내지는 치명률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단순 감기 정도로 끝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제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렸습니다. 그 가능성 때문에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해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도 지금 대규모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쇄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오미크론 확진자 수는 이제 점차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확진자 수라든가 치명률도 낮은 상태인데, 아마 그 설날 연휴 이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늘어날 거다는 그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요. 아마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우리나라도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서방 국가들과 함께 대규모 봉쇄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예. 사망률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 그 오미크론과 관련된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도입이 됐죠. 도입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엔데믹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아마 위드 코로나 관련주의 반등도 점진적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정도 반등 가지고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반등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오미크론 확산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치명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더 밀리진 않고 있고,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봉쇄 조치를 단행하지 않고 위드 코로나가 조금씩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종목군들은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조심스럽게 움직일 거예요. 조심스럽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봉쇄 조치를 계속 단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뭐 여행 재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공식화되게 되면 그때부터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 시세처럼 뭐 노랑푼서로 본다라고 하는데 과거 시세처럼 이런 식으로 안만한 반등세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는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뭐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장도 아니고 미미하게 움직이고 답답한 흐름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길게 볼 때는 일단 철강이라든가 일부 이제 철강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성장주 대형주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반등세를 기록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서는 중소형주의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금 뭐 오늘도 뭐 엔터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P2E 게임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가고 있듯이 이미 시세가 한 번씩 크게 났었던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경우는 어떻게 그래요? 그동안 충분하게 쉬었고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봤었던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얘네들은 실적 고정과 실적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쉽진 않습니다만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시세가 날 때는 시세 분출이 좀 더 강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는 여행주가 있고 항공주가 있고 카지노가 있죠. 오늘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해서 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카지노 관련주의 반등세가 좀 더 강한데 그렇지만 오늘도 오늘도 여행주들의 시세가 상대로 강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게 되면 여행주가 가장 먼저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 지금 뭐 여행주들은 뭐 한 대표가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일단 참전용이라든가 노랑푼손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모두투어라든가 하나투어도 업종 대표 종목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일단 여행주들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푼손 참 좋은 여행을 선두해서 레드캡 투어까지는 일단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 가장 수혜가 큰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트 패턴도 지금 현재 중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서서히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뭐 참전용이라든가 모두 투어 그다음에 노란푸사 하나투어 같은 이런 여행주들은 우리가 분명히 시간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점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과거에도 제가 우리 VIP님들이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 상반기에 장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이 두 군데에서도 우리가 위드 코로나 관련 조합 대박을 터뜨렸었죠. 예.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건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시세는 아마 이번에 시세가 날 때는 앞에 이 상승보다는 훨씬 클 겁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위드 코로나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 아직 필요한 것이고 여행주들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게 항공주들인데 항공주는 뭐 지금 조금 시끄럽죠. 시끄럽습니다만 그래도 항공주들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 여부가 좀 불확실해서 조금은 좀 매매가 쉽지 않고요. 그런 가운데 제주항공과 오히려 티웨이항공 이런 종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우리가 주목한 거고 그리고 카지노입니다. 예, 카지노가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 강원랜드 모두 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뭐 지금 파라다이스라든가 GKL, 롯데관광 너무나 많이 밀렸고요. 롯데관광이 최근에 지금 새로운 카지노를 개설하면서 새로운 성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GKL,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게 되면 가장 늦게 수혜를 받는 업체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일부 이제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과 일부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은 카지노도 카지노지만 일부 이제 그 여행사업 부분들을 중심으로 실적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나중에는 이 카지노 관련주들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게 되면 시세 분출 자체가 역시 상대로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주도 뭐 보시더라도 대바닥권입니다. 자, 파라다이스 대바닥을 찍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과정들이고, 그리고 GKL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예, 롯데관광개발도 바닥 찍고 올라오는 형태예요. 부담 없죠. 부담 없기 때문에 주목한 거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아직도 사람들 마음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공포심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끝나가고 있는 그런 만큼, 그리고 일단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 기대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치는 생각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시장과 지수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더군다나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거는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호재가 될 겁니다.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호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장세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자, 주목을 한 겁니다. 네, 그 점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일단 지금은 우리는 일단 철강과 그리고 위드 코로나 쪽으로 일단 주목하는 게 좋겠죠. 뭐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그 많은 종목을 다 잡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기대 수준이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한 그런 섹터로 움직이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니까, 자, 그 점 아시고요. 여러분들, 자, 뭐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충분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시장은 여전히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이 구간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가장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대장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수익을 줄 만한 종목들이 어딘가, 그걸 발굴해서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크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게 아니고요. 자, 조정 끝나가는 그런 구간이고, 조만간의 시장 분위기는 조정을 기다려도 조정이 안 나오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자신 있게 보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